그리고 또 사안의 성격상 오늘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력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력의 결과는 민족의 공멸입니다. 북한은 당장 일체의 무력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장병과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된 상황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도발 후 김양근 노동당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점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북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표명한 노력할 의사에 대한 대답으로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직접 대화, 또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선제 포격으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쪽을 향한 도발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추가 포격이나 확전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즉각 추가적인 위협과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충돌 상황일수록 남북 양측 지휘부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 생활을 했습니다. 2015년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2년의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1979년 한명숙 전 총리는 독재에 저항하다 영어의 몸이 되면서 독재의 종말을 저촉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2015년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던져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대법원은 선택했습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이 정부는 우려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신공안 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원세의
경찰의 김용판. 지난 검찰은 그래도 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검찰이 무너지면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그들의 과실을 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신공안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주구로 국민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모의 위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검찰이 어떤 생각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국정운영과 레임덕을 면해보려는 신공안 탄압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검찰과 공안 정권과 맞서서는 사직생각으로 싸울 것입니다. 한편 한국 경제 엔진은 이제 정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쳤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1.0, 0.4%, 그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8년간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고집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모든 경제 성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효과의 75%가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지난해 30대 기업 전체 순이익 41조의 81%를 삼성 현대차가 가져갔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3%, 가계부채 1100조를 돌파한 우리 경제와 상관없이 거대 재벌은 휘파람 경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진한 재벌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챔피언이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태를 봅니다.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방 R&D 예산의 2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시장 1, 3위를 달리고 있는 강소기업 중에서 독일은 무려 1,300개가 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를 이루는 라인 모델, 이런 독일을 유럽의 경제 강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 하이테크 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효율성 지수는 독일의 절반이고 시장에서 1, 2, 3위를 다니는 강소기업은 독일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율도 절반 이하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스 토크빌은 역사란 창작품은 거의 없고 모조품들로 가득 찬 화랑 같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 창작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재벌만 혜택을 보며 성장하는 기형적 경제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 지원 강화와 또 중소기업과 재벌 대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민생 중심 경제 성장 기조로 전면 전환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육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조되는 휴전선의 긴장과 사태의 수습을 위해 판문점에서 긴급히 남북 고위 회담을 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 체제와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맞대응보다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는 성숙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경우보다도 우발적 충돌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릅니다. 그래서 대치 상황에서도 대화는 있어야 하고 한라인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복 공격의 크기는 적의 공격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동요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화전양면의 전략을 고사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승절 얘기를 하자면은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외교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중, 한미 간의 경제협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나친 미국 편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며 국민 여론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면서도 열병식에는 참석 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는 가는데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열병식은 항일과 승전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축제인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대법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어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또 한 번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기소된 뒤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한 증인이 재판정에서 양심 고백으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이 엇갈릴 때 검찰 진술은 법원이 직접 신문을 하지 않으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기존 판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어제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신빙성 높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권력 실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유독 혹독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에 국민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의 정의와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 정책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차제의 사법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지난 집권 절반 동안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경제, 안보, 국민안전 모두에서 무능을 보여준 국정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이 정부의 집권이 끝나는 내후년이나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충격적 결과가
결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 세금 100조 원이 넘는 사자방 국가 비리도 제대로 하나 수습하지 못하면서 서민의 꼼수 증세나 일삼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등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편법 부당행위가 버젓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하는 등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집권 2년 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제정책 기조를 포함한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박근혜 정부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수요 집회 도중 분신한 독립운동가 후손인 최현혈 씨께서 21일 오늘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유서에서 친일파와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은 거리를 떵떵거리면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거리를 헤맨다. 잘못된 과거사를 사과하지는 않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천만 관객이 본 영화 암살에서 친일 경찰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노동술은 일제시대에는 친일 경찰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경찰 고위직에 오르며 돌아온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고문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권력 이름으로 탄압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권은희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고 정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8대5의 판결이었고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한 총리에 대해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고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별건 수사 시작부터 기획수사라고 하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1심을 코앞에 두고 별건 수사를 한다고 검찰이 밝혔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죄 날 것 같으니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별건 수사는 2010년도 지방선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에 대해 폭로하는 등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보수시민단체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부당합니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증인을 위증으로 기소하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검찰의 추악한 행태,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인 판결 바로잡고 서법, 정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노동계를 압박하면서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그저 생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생 숙제를 미처 못 마친 중고령 노동자,
베이비 부모들에게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산 정상에 올랐으니까 내려갈 때가 됐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피크까지 올리겠다가 아니라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드시라 하는 밥그릇 빼앗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 정의를 살려내기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홍보위원장이신 손혜원 위원장님이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가 어떠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경제정의를 살려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문화 개선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면서 국민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열겠다 하는 것이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안보는 잘 관리해서 결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지 결코 허세를 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국방부의 이 DMZ 북한 도발에 대한 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3시 53분에 1발이 탐지가 됐고 4시 12분에 3발의 포연이 탐지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분계선에서 710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1시간 지난 5시 4분에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군사 분계선 500m 북쪽 지점에 29발의 포탄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1시간 대응하는 동안 현장 지휘관의 단순한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4시 48분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 김양건 통전부장이 관계 개선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통지문을 보냈었고 또 뒤이어서 4시 56분 인민군 총참모부가 박성장치를 중단할 것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 2차례의 이런 통지문을 받고 단순히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포를 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도 제대로 상황을 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신뢰 없이는 안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도발, 대화, 보상의 순서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은 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상호 충돌로 맞서고 그 다음에는 확전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안보 불안인 것입니다. 방금 한미연합사는 한미작전체제 돌입했다고 합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김정은이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 진입을 명령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확전으로 안보 불안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도 아니고 정치권의 목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은 제대로 하면서도 과잉 대응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을 안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징하면서도 군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목표도 달성되기 위해서는 군과 청와대가 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